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배추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인내심이 무너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김치 400포기가 당신 손자보다 더 소중합니까? 수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진짜 며느리라면 이런 기본도 할 수 없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내뱉는 말에 수진은 불룩한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두 여인 사이에는 결코 쉽게 메워질 수 없는 깊은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수진은 무릎을 꿇고 흩어진 김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구나. 그녀의 눈물이 고춧가루 물든 마당 위로 떨어졌고 그 순간 태동하던 아기가 약하게 발로 찼어요.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을 전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올해는 400포기야. 임신했다고 손 놓는 건 없다. 하지만 어머니,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사람 맞아? 수진의 손에서 배추 한 포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배추는 차가운 타일 위에서 푸석한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습니다. 시어머니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임신 5개월의 몸으로 허리를 숙여 배추를 줍는 수진의 얼굴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월의 햇살은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김장철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집에서는 가족의 화합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수진에게 김장은 1년 중 가장 두려운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임신으로 인해 그 두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이 주워 올린 배추를 다시 손에서 빼앗아 씻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씻어야지. 너는 항상 대충대충 하니까 김치가 빨리 식어.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입덧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벌써 2시간째 배추를 씻고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서는 이미 절여진 배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300포기였는데 올해는 400포기라니. 수진은 자신의 배를 무의식적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화장실 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집 김여사네는 벌써 김장을 끝냈대. 그 집 며느리는 임신 8개월인데도 혼자서 다 해냈다더라. 비교는 선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무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요즘 애들은 정말 이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틀어 얼굴을 적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 남편 민재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묻어났지만 그 이상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랬습니다. 걱정은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소심한 아들이었습니다. 민재야, 나 진짜 못하겠어. 배도 아프고. 수진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지만
민재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어쩌겠어. 조금만 참아. 그의 말에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수진은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올해는 400포기 담가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좀 힘들어하긴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고통이 자신의 훈장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 씻기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온 지 5년, 매년 김장철마다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올해는 특히 더 힘들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이웃집 경자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경자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동정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선희의 며느리 괴롭히기가 얼마나 심한지.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집살이의 현실이라고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의 허리는 이미 펴기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여전히 쉬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속 버무리기 시작할 거야. 오늘 절인 배추는 다 씻어놔. 그 말을 남기고 선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홀로 남은 마당에서 수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배추를 씻었습니다. 물이 튀어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배도 점점 더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수지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수진의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게. 하지만 그의 도움은 너무 늦었고 너무 작았습니다. 수지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더는 못 참아라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챕터 2 모험의 부름.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온몸이 쑤시는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고 가늘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우울한 날씨였습니다. 옆에서는 민재가 이미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 민재의 말에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오늘 하루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민재가 나간 후 수지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뱃속 아기를 생각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만 참자. 오늘만. 자신에게 다짐하며 세수를 했습니다. 부엌에 내려가자 선희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김장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일어나? 벌써 아침 8시가 넘었어. 선희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선희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 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땐 배불러도 다 했어.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선희의 말에 수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절인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어제의 통증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기보다 김치가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임산부가 이런 걸 먹으면 안 좋다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선희는 입덧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라면이 좋아. 내가 너희 어머니보다 애 더 많이 낳아봤으니까 알아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수진은 억지로 라면을 몇 젓가락 먹었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다시 김장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선희의 친구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모두 선희 또래의 여성들이었고 그들의 시선은 수진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임신했는데 고생이네. 우리 때는 이것보다 더 했어. 그들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평가가 더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들의 시선을 피해 뒤뜰로 나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려던 찰나 담 너머로 경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경자는 담장 너머로 수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임신한 사람에게 400폭이라니. 말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 집 욕심 많기로 유명해. 근데 참아. 애 낳으면 더 할 텐데. 경자의 말은 수진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애 낳으면 더 할 텐데. 이 고통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도 견디기 힘든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 모시 응답이 마음에 드세요? 계속 써줘 챕터 1 일상의 세계. 올해는 400폭이야. 임신했다고 손 놓는 건 없다. 하지만 어머니,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진짜 사람 맞아? 수진의 손에서 배추 한 포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배추는 차가운 타일 위에서 푸석한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습니다. 시어머니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임신 5개월의 몸으로 허리를 숙여 배추를 줍는 수진의 얼굴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11월의 햇살은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김장철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집에서는 가족의 화합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수진에게 김장은 1년 중 가장 두려운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임신으로 인해 그 두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선희는 수진이 주워 올린 배추를 다시 손에서 빼앗아 씻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씻어야지. 너는 항상 대충대충 하니까 김치가 빨리 식어.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입덧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벌써 2시간째 배추를 씻고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서는 이미 절여진 배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300폭이었는데 올해는 400폭이라니. 수지는 자신의 배를 무의식적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화장실 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선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집 김 여사네는 벌써 김장을 끝냈대. 그 집 며느리는 임신 8개월인데도 혼자서 다 해냈다더라. 비교는 선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무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선희는 요즘 애들은 정말 이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틀어 얼굴을 적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 남편 민재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묻어났지만 그 이상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랬습니다. 걱정은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소심한 아들이었습니다. 민재야, 나 진짜 못하겠어. 배도 아프고. 수진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지만 민재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어쩌겠어. 조금만 참아. 그의 말에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수진은 선희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올해는 400포기 담가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좀 힘들어하긴 하지만. 선희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고통이 자신의 훈장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 씻기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5년, 매년 김장철마다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올해는 특히 더 힘들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이웃집 경자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경자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동정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선희의 며느리 괴롭히기가 얼마나 심한지.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집살이의 현실이라고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의 허리는 이미 펴기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여전히 쉬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속 버무리기 시작할 거야. 오늘 절인 배추는 다 씻어놔. 그 말을 남기고 선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홀로 남은 마당에서 수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배추를 씻었습니다. 물이 튀어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배도 점점 더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수지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수진의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게. 하지만 그의 도움은 너무 늦었고 너무 작았습니다. 수지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더는 못 참아라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온몸이 쑤시는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고 가늘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우울한 날씨였습니다. 옆에서는 민재가 이미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 민재의 말에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오늘 하루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민재가 나간 후 수지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뱃속 아기를 생각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만 참자. 오늘만. 자신에게 다짐하며 세수를 했습니다. 부엌에 내려가자 선희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김장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일어나? 벌써 아침 8시가 넘었어. 선희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선희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 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땐 배불러도 다 했어.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선희의 말에 수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절인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어제의 통증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기보다 김치가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임산부가 이런 걸 먹으면 안 좋다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선희는 입덧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라면이 좋아. 내가 너희 어머니보다 애 더 많이 낳아봤으니까 알아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수진은 억지로 라면을 몇 젓가락 먹었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다시 김장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선희의 친구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모두 선희 또래의 여성들이었고 그들의 시선은 수진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임신했는데 고생이네. 우리 때는 이것보다 더 했어. 그들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평가가 더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들의 시선을 피해 뒤뜰로 나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려던 찰나 담 너머로 경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경자는 담장 너머로 수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임신한 사람에게 사백폭이라니 말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 집 욕심 많기로 유명해. 근데 참아. 애 낳으면 더 할 텐데. 경자의 말은 수진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애 낳으면 더 할 텐데. 이 고통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도 견디기 힘든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 모시 응답이 마음에 드세요? 이어서 써줘도 못 참아. 수진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경자는 담장 너머로 손을 뻗어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내요. 다들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 어머니 세대는 더 심했다니까. 수진은 경자의 위로가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금은 임신 중이었고 그녀의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어디 갔어? 빨리 들어와. 수진은 눈물을 훔치며 경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선희와 그녀의 친구들이 이미 배추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의 향이 마당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식욕을 돋우는 냄새였지만 지금의 수진에게는 구역질을 유발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 빨리 이거 다져. 선희는 수진에게 대파 한 다발을 건넸습니다. 수진은 도마 앞에 서서 대파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할 때마다 손목이 아팠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감시 아래에서 쉴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부엌 상황을 한눈에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의 창백한 얼굴과 선희의 단호한 표정 사이에서 그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많이 했네. 민재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선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다 끝낼 거야. 내 처가에도 보내야 하고 친척들에게도 나눠줘야 하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진의 상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뱃속 아기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결심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로 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가 아프고 허리가 뻐근했으며 무엇보다 오늘 시어머니에게 할 말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재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정말 힘들 것 같아. 어머니께 좀 말해줄래? 민재는 넥타이를 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 엄마는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수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나 진짜 못하겠어. 어제부터 배가 아프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한번 말해볼게. 두 사람이 부엌으로 내려가자 선희는 이미 김장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쉬게 해주면 어떨까요? 선희는 손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다 끝내야 하는데. 민재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진을 향해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을 뿐입니다. 수진은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못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 어제부터 배가 아파서. 선희는 수진의 말을 자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약해?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쌀 한 가마니도 들고 다녔어. 임신했다고 뭐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녀의 말은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는 결국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회사 가봐야 해요. 그리고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선희는 수진에게 앞치마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빨리 입고 시작해. 오늘 다 끝내야 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선희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무시한 채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수진은 말없이 일을 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속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그런 수진의 상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희는 잠시 쉬기 위해 거실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그 틈을 타 뒤뜰로 나갔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잠시 숨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경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김장해요? 경자는 수진의 상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자에게 다가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임신 중인데도 400포기 김장을 강요받는 상황,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현실,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되는 몸 상태까지. 임신한 사람에게 400포기라니 말이 돼요?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경자는 한숨을 내쉬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집 욕심 많기로 유명해. 근데 참아. 애 낳으면 더 할 텐데.
수지는 경자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고통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못 참아요. 정말 더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랬거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경자도 임신 중에 무리한 김장을 강요받았고 결국 조산의 위험에 처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의사가 그랬어요. 아기가 위험하다고.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놀라서 김장을 줄였죠. 경자의 이야기는 수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의학적인 경고가 선의를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요. 의사소견서를 받아오면 어떨까요? 경자가 제안했습니다. 수지는 그 제안에 눈을 빛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어? 빨리 들어와. 수지는 급하게 경자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수지는 선희가 이미 큰 양동이에 고춧가루를 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이거 다 섞어야 해. 선희는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오후 어떻게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소견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이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엌은 김장 준비로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선희는 수진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씻고 속을 넣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부엌 바닥은 이미 물과 배추 부스러기로 미끄러웠고 공기 중에는 고춧가루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목은 계속되는 작업으로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선희는 금방 다 하니까 참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선희의 친구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모두 선희처럼 60대 여성들이었고 그들은 수진을 보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약해. 우리 때는 이것보다 더했는데. 그들의 말은 수진에게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어쩔 수 없이 시댁 방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배추절임 앞에서 그녀는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400포기의 배추는 마치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것들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선희가 수진의 손을 탁 쳤습니다. 수진이 배추 속을 넣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배추잎 사이사이에 골고루 넣어야지. 너는 왜 이렇게 대충 해? 선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녀의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선희의 눈에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그녀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오후 3시경 수지는 갑자기 강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배를 부여잡고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선희는 그런 수진을 보고도 임신하면 다 그래. 괜찮아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배추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조심 좀 해. 그렇게 하면 언제 다 끝내려고?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쉬어도 될까요? 배가 너무 아파서. 선희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10분만. 그리고 다시 와. 수지는 겨우 허락을 받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배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아기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러다 내 아이 잃겠다. 수진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오후에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선희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문제였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선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시간 다 됐어. 내려와. 수진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배가 너무 아파서. 선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쁜데?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아기가 걱정돼요. 제발.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다녀와. 저녁까지는 돌아와야 해. 수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수진의 상태를 심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네요. 그리고 자궁 수축도 있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김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산의 위험이 있어요. 그는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절대 안정 필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으로 바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할지. 결국 그녀는 남편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에 왔어.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 민재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내가 지금 가도 될까?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응, 제발 와줘. 그리고 어머니께도 말해줘. 30분 후 민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아기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하지만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 민재는 의사의 진단서를 읽어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봐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 도착했을 때 선희는 여전히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과 민재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제 와? 다 끝나가는데. 민재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병원에 다녀왔어요.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민재는 진단서를 선희에게 건넸습니다. 선희는 그것을 읽어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병원들은 별것도 아닌 걸로 겁을 줘. 내가 너희 5 형제 낳을 때는 이런 거 없었어. 그녀의 반응에 수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심각해요. 수진이와 아기가 위험할 수 있어요. 선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말했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쉬어. 하지만 내일은 다시 해야 해. 김장은 끝내야 하니까.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라도 쉴 수 있다는 것은 작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첫 관문을 통과한 것에 불과했고 더 큰 시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몸이 좀 나아진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하루의 휴식이 그녀에게 작은 회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오늘 다시 김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민재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좀 괜찮아? 내가 회사에 늦게 가도 되는데.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어제보다는 나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한테 내가 다시 말해볼게. 수진은 남편의 말에 작은 위로를 느꼈지만 어제의 경험으로 선희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내려가자 선희는 이미 김장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보자 짧게 말했습니다. 좀 나아졌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요.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민재가 부엌에 들어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아직 완전히 괜찮지 않아요. 오늘은 좀 쉬게 해주세요. 선희는 손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쉬었잖아. 김장은 끝내야 해. 민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했잖아요. 선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는 왜 자꾸 며느리 편만 들어? 이 집안의 전통을 모르는 거야? 수지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민재는 수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회사 가봐야 해요. 점심때 전화할게. 민재가 떠난 후 부엌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수진에게 가벼운 일을 맡겼습니다. 너는 양념만 저어. 무거운 건 내가 할게. 그것은 선희가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였습니다. 오전 내내 수진은 양념을 저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어제보다는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선희는 가끔씩 수진을 힐끗 바라보며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웃집 경자가 찾아왔습니다. 김장하신다고 해서 도와드리러 왔어요. 경자는 선희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반갑게 경자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마침 손이 모자랐는데 잘 왔어요. 선희는 경자에게 고마워하며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수지는 경자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경자가 준 조언이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자는 이를 돕는 척하면서 수진에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병원 다녀왔다면서요? 괜찮아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 나아졌어요.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경자는 선희를 힐끔 보고는 다시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왜 또 김장을 해요? 정말 무리하면 안 돼요.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수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희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뭐 그렇게 속닥속닥해요? 일은 안 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경자는 재빨리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김장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선희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더 말하지 않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경자는 수진에게 눈짓을 하며 힘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선의의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러 왔습니다. 마당은 갑자기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 김장 작업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수진은 그 틈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 했지만 선의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벌써 쉬고 있네.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수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체력이 약해. 우리 때는 이것보다 더 했는데. 수진은 그들의 말에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지만 반박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 양념을 저었습니다. 그때 경자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무시해요. 하지만 선의의 친구 중 한 명이 경자의 행동을 보고 말했습니다. 경자 씨, 왜 자꾸 며느리 편만 들어요? 며느리감이 김장도 못해?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수진의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경자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일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은 점점 더 고립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경 수진은 다시 배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일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경자가 그런 수진을 발견하고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아파요. 경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 수진 씨가 많이 아파 보여요. 좀 쉬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선희는 일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 어제도 쉬었잖아. 그녀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약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경자는 그들의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임신 중인 사람이 무리하면 위험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선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좀 쉬어. 수지는 감사의 눈빛으로 경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향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지쳐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자가 물 한 잔을 들고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셔요. 좀 나아질 거예요. 수진은 고마움을 느끼며 물을 받았습니다. 경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마세요. 아기가 중요해요. 수진은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여자들은 서로 도와야죠. 그리고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경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그녀에게는 동맹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선희가 거실로 들어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졌어?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수진은 선희의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렇게 약한 며느리는 처음 봤어. 선희가 고생이 많네. 그들의 말은 수진의 가슴을 찔렀고 그녀의 억눌린 감정은 점점 더 축적되어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재가 퇴근해 왔습니다. 그는 부엌 상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그의 질문에 선희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쉬었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좀 도와주는 거지. 민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무리하지 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수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선희는 아들의 말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면 가정이 깨져.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녀의 말에 민재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강하게 나서지 못하는 소심한 아들이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뱃속 아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온몸이 쑤시는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이틀간의 김장으로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우울한 날씨였습니다. 민재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쉬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남편의 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부엌에 내려가자 선희는 이미 김장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수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민재가 선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오늘은 정말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선희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은 금세 지나갔고 선희는 다시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만 더 하면 끝나. 그냥 좀 도와줘. 민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민재는 출근 시간이 되자 미안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은 다시 한번 남편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랬습니다. 말로는 걱정하지만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수진은 힘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선희 옆에 섰습니다. 오늘은 김치를 항아리에 담는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김치를 옮기고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는 일은 임산부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사진을 가끔씩 바라보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수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진은 누구인가요? 선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이야. 수지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재도 자매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요? 처음 들어요. 선희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사고로 죽었어. 이제 더 이상 묻지 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민재는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왜 선희는 오늘 갑자기 딸의 사진을 꺼내 놓았을까? 오전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선희는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모든 행동을 지적했고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로 나무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항아리 바닥부터 꽉꽉 눌러 담아야지. 손목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수지는 선희의 잔소리를 묵묵히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몸 상태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배도 간간히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희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딸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배를 부여잡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 수진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끄러지면서 옆에 있던 김치통이 쏟아졌고 붉은 김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소리를 듣고 선희가 부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수진과 흩어진 김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소중한 김치를. 수진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부여잡은 채 말했습니다. 아, 배가 딱딱해.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임산부면 다 그래. 일어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아기가 위험한 상황인데도 시어머니는 김치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내 아이한테도 관심 없구나. 수진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에서 자신과 아기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힘겹게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선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또 어제도 갔잖아.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 그런데 왜 자꾸 무리해? 그녀의 말은 수진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수진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시어머니의 냉정함,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까지 그녀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수진을 무시한 채 흩어진 김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김치를. 아깝다. 그 말은 수진의 인내심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말려버렸습니다. 수진은 갑자기 일어나 선희가 정리하던 김치를 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붉은 김치가 다시 바닥에 흩어졌고 김치 양념이 수진의 옷과 선희의 옷에 튀었습니다. 선희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선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도 이제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젠 못 참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애보다 김치가 중요하면 이 김치가 당신의 운명이나 되세요.
수지는 옆에 있던 김치 항아리를 밀었습니다. 무거운 항아리가 기울어지며 그 안에 김치가 모두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붉은 김치가 마치 피처럼 바닥에 퍼져나갔습니다. 소리를 듣고 이웃집 경자가 달려왔고 마침 퇴근한 민재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민재는 충격에 빠진 채 부엌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희는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수지는 숨을 헐떡이며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해방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을 폭발시켰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갑자기 더 강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배를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민재가 달려와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자도 재빨리 다가와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경자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수진을 안아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전달되었습니다. 김치만 엎은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의료진이 재빨리 수진을 진찰했고 곧 산부인과 의사가 호출되었습니다. 민재는 접수대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경자는 수진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경자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도착하여 수진을 검사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궁 수축이 있고 출혈 징후가 보입니다. 조산의 위험이 있어요. 바로 입원해서 관리받아야 합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기는 괜찮을까요?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임신 5개월 차에 이런 증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속으로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이 병실로 옮겨지고 민재는 복도에서 의사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자는 수진의 옆에 남아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아기는 강해요. 다 이겨낼 거예요. 잠시 후 민재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관찰하자고 하셨어. 지금은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떡하셔?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연락 안 했어. 일단 내 상태가 안정되고 나서 말할게. 경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상황 설명해 드릴게요. 선희 씨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민재는 고마움의 표정으로 경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가 떠난 후 수진과 민재는 침묵 속에 남겨졌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필요한 폭발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의 분출이었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나서서 막았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피로와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수진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남편으로서의 실패감이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약을 드릴게요. 자궁 수축을 막는 약이에요. 간호사는 수진의 링거에 약을 추가하고 나갔습니다.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녀는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작아지고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민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내가 약속할게. 수진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입술은 떨리기만 했습니다. 너무 많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그녀는 더 이상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병원의 조명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민재는 병실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고 수지는 약의 효과로 반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선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창백했고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울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희는 잠시 문간에 서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깊은 슬픔. 그녀는 조용히 수진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재가 깨어나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에 수진도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선희를 보고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강압적인 톤이 없었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화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완전히 관계를 끊고 싶지는 않다는 것. 선희는 가방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갈하게 쌓인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병원 음식은 맛없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싸왔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 선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작은 화해의 제스처였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 잠깐 커피 좀 사올게요. 그리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에게 대화할 기회를 주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선희는 수진의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이해의 빛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유가 있으셨겠죠. 선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야. 민재의 여동생이었어. 수지는 사진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민재를 닮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전 그 아이도 임신을 했어. 결혼도 하기 전에.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서 나는 그 아이에게 낙태를 강요했어.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선희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아기를 지키겠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크게 다퉜고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는 집을 나갔어.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었어. 뱃속의 아기와 함께.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선희의 행동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깊은 상처와 후회가 선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두려웠어. 내 딸이 지키지 못한 아기를 이번에는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너에게 더 엄하게 굴었던 거야. 수지는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공감의 시작이었습니다. 선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방식이 잘못됐어. 너와 아기를 위험에 빠뜨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니?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상처와 오해가 있었지만 오늘 그들은 작은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치유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가 조용히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다 괜찮아졌어? 선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괜찮아졌어. 그녀는 수진을 향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 잘 쉬어. 선희가 병실을 나간 후 민재는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지였습니다. 수진은 남편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로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병원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잠에 빠져들었지만 그녀의 꿈은 불안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는 김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김치 양념이 그녀를 덮치려 했고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손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선희의 손이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습니다. 병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민재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필요성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수진의 상태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출혈은 멈췄고 자궁 수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민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기는 괜찮을까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초음파 결과 아기의 심장 박동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아기는 아직 안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민재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회사에 다녀올게.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괜찮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다녀와. 그녀는 이제 남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민재가 떠난 후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의 사건은 그녀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과 아기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전 중에 경자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녀는 수진에게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좀 나아졌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나아졌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경자는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 여자들은 서로 도와야죠. 그녀의 말에 수진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진정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자는 자신의 시집살이 경험을 이야기했고 수진은 그녀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극복해 왔습니다. 선희 씨가 어제 많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경자가 말했습니다. 평소에 그 강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무너진 것 같았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도 자신만의 상처가 있었나 봐요. 경자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의 말에 경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당신의 행복이 아이의 행복이에요. 그녀의 말은 수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선희가 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에게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입원복 말고 입을 옷이랑 필요한 물건들 좀 가져왔어. 수진은 감사의 마음으로 가방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났어.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대. 걱정 마. 내가 집일은 다 할게. 수진은 선희의 말에 놀랐습니다. 평소라면 빨리 나아서 집안일 해야 한다는 말을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선희는 진심으로 수진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장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은 버렸어. 나머지는 경자 씨가 도와줘서 겨우 마무리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대신 체념과 이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과했어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더 미안해. 내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했으니까.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고
수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두 사람 사이의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에게 딸의 이야기를 했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특히 가족을. 그게 내 방식이었어.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수지는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선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잃었을 때의 그 고통을 너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결국 내가 너를 아프게 했구나.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선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두 사람의 눈물은 말없이 흘러내렸고 그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가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여자들끼리 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내일 또 올게. 선희가 나간 후 민재는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병실로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고 의사는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한 달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민재는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우유부단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경험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것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퇴원 당일 선희가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위해 따뜻한 옷을 가져왔고 퇴원 수속을 도왔습니다. 선희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강압적인 톤이 없었고 대신 따뜻함과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 다 준비해놨어. 내가 쉴 수 있게 방도 정리했고 선희의 말에 수지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녀의 말에 선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전 그녀가 이 집을 나올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관에는 수진이 돌아왔다 라고 쓰인 작은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거실에는 꽃과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수진과 민재의 방이었습니다. 방은 완전히 새롭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새 침대와 편안한 의자, 그리고 작은 책상까지 마치 작은 안식처 같았습니다. 이게 다
수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희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좀 바꿔봤어. 마음에 들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선희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푹 쉬어.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민재는 아내의 짐을 방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틀 내내 방을 꾸미셨어. 새벽까지 일하시더라고. 그의 말에 수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선희의 변화는 단순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를 했습니다. 선희는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아기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작은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선희는 수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게 주고 싶었어. 수진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은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인의 팔찌였고 분명 오래된 갑옷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수진이 물었습니다.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내가 딸에게 주려고 했던 거고. 이제 내게 주고 싶어. 수진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희가 수진을 진정한 가족으로, 딸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소중히 간직할게요. 민재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가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새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선희가 준 팔찌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찌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재가 침대에 누우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편안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좋아. 모든 게 달라졌네. 민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더 일찍 나서서 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몇 달 후 수지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소진이라고 지었습니다. 선희의 딸 소연의 소자와 수진의 진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 병실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선희는 손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이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녀의 말에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 언니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수지는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특별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연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수진 옆에 서서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모든 것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선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상처와 오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가족으로. 소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그들은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경자와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희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소진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행복과 화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수지는 아기를 안고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행복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침묵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어머니이자 아내이자 한 가정의 중심이었습니다. 선희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압적인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민재 역시 더 성숙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유부단하지 않았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고 그것이 가족의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의 집은 이제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전의 긴장감과 불편함은 사라지고 대신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지는 종종 과거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 눈물과 상처가 가득했던 나날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성장의 과정이었고 그 눈물은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 그리고 소중한 딸과 함께하는 미래. 그것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